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시아님 거 봐드리면서 발생했던 에러에 대해서 공유를 해볼게요. 요번에 우리가 스텝 3에서 진행할 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주제거든요. 이게 업로드 폴더예요.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내 컴퓨터 안에 어디엔가 있는 파일을 그 스프링 부트에 SP라고 적을게요. 스프링 부트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했겠죠. 그럼 업로드된 결과물이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이 파일을 스프링 부트한테 업로드를 다시 한 거야. 그랬더니 스프링 부트가 그걸 업로드 하려고 그랬더니 어라? 그럼 이때부터는 얘를 업로드해서 여기다 넣는다고? 그럼 그때부터 파일이 얘가 덮어 씌워질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거의 무한 루프급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야. 또 다른 케이스가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파일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예요. 아까도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같은 폴더, 하나의 폴더에 파일 이름 똑같은 거를 3번 붙여넣기 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거 하나잖아요. 계속 덮어 씌워지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코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진아님 그 폴더 경로 한글로 됐을 때 인식 안 됐던 거 고쳐서 해결됐어요? 실제로 윈도우에선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닌데 리눅스 베이스에서 작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파일 이름이나 아니면은 폴더 이름에 한글이 있으면은 경로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파일 이름 한글로 관리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업로드할 때 한글로 된 파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름을 딴 걸로 바꿔서 저장해야 돼. 그래야 얘가 웹에 노출될 때 정상적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한글 폴더로 해놓으면, 한글 파일이나 한글 폴더로 해놓으면 아까 지난주처럼 멀쩡히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해서 좀 더 완벽하게 코드를 한번 개선을 할 거고요. 요거까지 확인되면은 이제 내일 이걸 묶어서 헬퍼로 만들 거예요. 헬퍼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업로드 이슈는 2번 다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스텝 3입니다. 캘린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string.format에다가 자, 여기 보면은 제가 $S로 표기했잖아요. 달러로 표기했죠. 달러 표시를 %로 바꿔서 실습하세요. 이게 그 이미지로 바꾸는 프로그램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0 숫자 이거를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로 되면은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계속 무한루프 돌아갔고 부득이하게 캡처 뜰 때 제가 달러 표시를 넣었으니까 달러 표시를 %로 변경해서 실습을 하세요. 자, 첫 번째 %S에는 업로드 폴더 경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뭐 유저스 밑에, 뭐 어디 밑에서 폴더 있었죠. 그 경로 뒤에 4자리 숫자인데 연도 값을 넣었어요. 2025 슬래시 그 다음에 월에 대한 값을 2자리 숫자로 넣었어요. 06 슬래시 플러스 1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날짜 값을 2자리 숫자로 넣었어요. 17 자, 이렇게 그 기존의 폴더 뒤에 연, 월, 일을 붙인 값을 target dir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변수예요. 문자의 변수야.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이렇게 날짜 순으로 된 폴더 없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폴더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못할 짓이지. 자, 그래서 밑에서 if문으로
얘를 파일 객체에다 넣은 다음에 exists 없다면 당연히 이런 이름의 폴더 없죠. 그러면 mkdir 쓰. 자바 할 때 얘기했었어요. mkdir은 이 끝에 폴더만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폴더가 없으면 에러나. mkdir 쓰는 저 최종 목적지까지 땅굴을 파요. 중간에 폴더가 없으면 만들면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을 쓸 때 알파벳 정렬 순서 때문에 mkdir이 먼저 나와. mkdir 쓰는 그 밑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두 글자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끝까지 단어 다 읽으세요. mkdir 쓰예요. 이렇게 한두 글자 잠깐 이제 잘못 보는 오타들 요즘 제 눈에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실력 문제가 아니야. 꼼꼼함의 문제야. 알았지? 못하는 거는 옆에서 되게 알려주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건 못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잖아. 이거는 충격요법을 좀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약간 이렇게 약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야. 좀 기억 좀 오래 하라고. 자,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루틴이 좀 어려울 거예요. 빨간색 부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파일 객체, 타겟 파일 객체를 이제 널로 준비했어요. 아까는 여기 그냥 파일 객체 바로 만들었거든요. 자, 무한 루프. 제가 무한 루프 얘기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무한 루프 쓰는 케이스가 업로드 할 때 딱 한 번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업로드가 몇 개가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 우리가 멀티 업로드를 할 건데 한꺼번에 여러 개 파일 드래그해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개 업로드할지 지금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무한 루프. 자, 무한 루프를 돌면서요. 시스템의 현재 시각을 뽑습니다. 마이크로 타임이니까 뭐 2, 3, 5, 1, 5 이런 긴 숫자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ext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origin name hello.png 여기에서 origin name last index of 뒤에서부터 찾는 점의 위치죠. 여기부터 서브스트링 파라미터 두 번째 게 없으면 끝까지 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점부터 끝까지 자른 거야. 그러니까 ext에 저장되는 게 .png가 되는 거죠. 여기서 last index of를 건 이유가 있어요. 그냥 index of가 아니라 last index of를 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면은 파일 이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뭐 결산 보고서 언더바 2025.06.17.pptx 파일 이름에 보통 회사 가면은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 하루 만에 못 만드니까 문서를 이제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요. 매번 덮어 쓰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할 때 날짜를 넣을 때 이렇게 그냥 다 문자열로 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연어리를 점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인덱스 오브를 쓰면은 첫 번째 점이니까 여기가 되죠. 그럼 확장자가 이게 돼버려. 그래서 파일 관리할 때 이름 중간중간에 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장자는 마지막 점으로 잘라야 돼요. 일반 유저들은 잘 아니래. 근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라스트 인덱스 오브예요. 자, 그럼 ext가 .png.
여기에는 이제 오늘 날짜. 자, 그 다음에 카운트가 0이죠. 0. ext는 .png. 자, 이거를 지금 string.format으로 묶었어요. 그럼 파일 네임에 만들어지는 게 오늘 날짜면 2025 0617 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숫자 0 .png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 파일 이름과 폴더 이름, 아까 연, 월, 일까지 붙인 폴더 이름을 결합해서 완전한 파일로 만들어요. 자, 이런 경로의 파일이 없다면 반복을 중단해. 근데 멀티 업로드가 되면은 업로드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저장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파일이 먼저 저장됐다면 이미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저장이 돼 있는 상태야. 그때는 브레이크 안 걸죠. 자, 카운트가 1 증가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이 다시 올라가니까 카운트가 1로 바뀌죠. 그럼 파일 이름이 오늘 날짜 뒤에 숫자 1 붙어서 .png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파일 이름이 없을 때까지 이 카운트 값을 계속 1씩 증가시키면서 파일 이름이 중복 안 될 때까지 무한루프 걸어요. 그럼 대체로 많이 걸면은 한 4번 정도까지 도는 것 같아요. 멀티 업로드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이 반복이 끝나면 중복되지 않는 파일 이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타겟 파일이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주석으로 막아버리세요. 이거는 위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타겟 파일이라고 걸어주면은 이제 중복 파일에 대한 업로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테스트하면은 업로드 했을 때 이렇게 날짜별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렇게 파일들이 보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실습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여러 번 업로드하면은 계속 그 애를 덮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더에 파일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지금 제시해드리는 실습을 하고 나면은 똑같은 파일을 여러 번 업로드해도 걔네가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계속 쌓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내일 이걸 헬퍼로 묶고 업로드는 얼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근데 이 파일 업로드 처리하는 루틴이 반복문 무한루프 돌고 막 그러니까 막 그 개개인의 성취 수준에 따라서 지금 당장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성취도가 지금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린 이 코드의 흐름을 해석해서 이런 과정으로 지나가는구나 정도는 따라가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백지 상태에서 이런 거 혼자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까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부터는 진짜 제 경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들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익혀두세요. 이거 직접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라는 거 아무도 요구 안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이 정도 코드를 직접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만들려면은 적어도 웹사이트 한 2-3개 정도는 만들어 본 다음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업이 중간 정도 진행되면 이제 많이 들리는 얘기가 강사님이 주신 예제 소스를 따라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얼추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가장 지배적이에요. 가장 많어. 당연한 얘기야.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서서히 발동 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접근하면 된다. 그것만 계속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우리 막 시작했는데 첫 삽 떴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첫 번째 작업물로 진짜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결과물이 나올 리가 없어. 그건 저도 그랬어요. 나도 내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나도 내 나름의 흑역사야. 누구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나도.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들 저도 다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는데 나도 민망한 거 많으니까 첫 번째 작업물에 대해서 너무 퀄리티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다들 이쁘게 만든다고 CSS에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하지 마. 자, 오늘 수업 진도 여기까지 할게요. 완성하시면 각자 프로젝트 하세요.